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설 연휴가 시작됐네요. 예, 첫날 잘 지내셨는가요? 뭐 이렇게 설이나 추석이나 이렇게 되면 뭐 쉬는 것도 기분 좋지만 왠지 모르게 뭐 명절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을 이렇게 좀 편안하게 만들죠, 기분을. 예. 자, 먼저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라방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일바. 예, 일바로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바로 와주셔서. 아, 그, 열정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애국도리님, 안녕하십니까? 예.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설 명절을. 예. 근데 뭐 설 명절에 뭐 좋은 것도 있지만 또 뭐 오랜만에 만나면, 반갑기도 하고 또 뭐 오랜만에 만나서 좀 다투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명절에 또 그 한판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예. 하지만 뭐 그 올해 명절은 한판 하지 마시고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전도를 좀 좋은 분위기에서 전도를 그 전도는 뭐냐?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님과 한동훈 차기 쪽을 찍어줘야 된다. 이게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가스펠. 예. 예, 애국도리님 안녕하십니까? 바요공님 안녕하세요. 예, 블루마운틴님 안녕하세요. 모론 아줌마님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제가 오늘 썸네일을 어떻게 올렸느냐? 22대 총선 특집 민주편 4편입니다. 슈퍼 서바이벌. 예. 제가 아주 이 단어를 고심하다가 이 단어를 썼는데 정말 이재명은 슈퍼 서바이버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설명하겠습니다. 왜 슈퍼 서바이버인지. 생존 능력은 정말 뛰어난 사람 같아요. 그래서 민주에서 이재명 이길 사람이 없다. 예, 이렇게 제가 썸네일을 박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이게 저희 이렇더라 채널 캠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회고록이 나왔는데 100만 부 이상 판매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주변에 널리 널리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의 진실을 대한민국 온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리고 혹시 이 좀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2월 5일 날 했던 박근혜 대통령 특집 그 멤버십 회원 특집으로 했는데 박근혜 북 콘서트 지난 10년의 진실을 밝히다. 예. 이걸 한번 보시면 훨씬 더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책을 사서 읽을 동기부여.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 22대 총선 특집 민주 4편, 민주편 4편 슈퍼 서바이벌. 예, 이재명 정말 살아남는 데는 귀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에서 이재명 이길 사람이 없다. 오늘 이 얘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 아이고 유로게이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 금요철야 기도하는 날 하는 날이네요. 금요철야 가셔야겠네. 예. 오두방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김보통님 안녕하세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국힘 압승 기원합니다. 제발. 예. 그러니까 주변에 전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예. 이 명절 좋은 기회잖아요. 음. 뭐 사람 많이 모이잖아. 뭐 가족, 형제, 뭐 친척들, 뭐 부모님, 뭐 애들, 뭐 그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
그 복임은 뭐라고요? 어, 윤석열 대통령님과 한동훈 차기 쪽을 찍어야 대한민국은 반석에 쓴다. 만약에 이게 민주당이 압승하면 우리는 아르헨티나 바로 간다. 예, 이게 복음입니다. 자, 제가 왜 이재명 앞에다가 슈퍼 서바이버다. 아, 이 슈퍼 서바이버라는 거는 뭐 원래는 이런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뭐 불의의 교통사고가 나서 뭐 다리를 잃었는데 그걸 극복하고 예를 들어서 뭐 장애인 올림픽 가고 뭐 금메달을 땄다.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고통스럽고 정말 열악한 상황,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걸 갖다가 극복하고 뭔가 이렇게 성취하는 사람들. 그걸 갖다가 우리가 슈퍼 서바이버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재명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정말 이 생존에는 정말 탁월한 사람이다. 제가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재명의 이 슈퍼 서바이버적인 측면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재명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이겁니다. 예. 저도 맨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민주당의 파워를 갖다가 친문재인계가 다 쥐고 있잖아요. 왜? 배지된 사람이 대부분 다 친문재인 계열의 국회의원들이니까 결국 뭐 국회는 배지로 움직이는 거니까 국회의원이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 친문의 그러면 수장이 누굽니까? 이해찬이잖아요. 이해찬이 지금 현재 민주당의 고문으로 있습니다. 그 직함이 민주당 고문이에요. 그러니까 야합한 것까지는 알았는데 손을 잡은 건 알았죠. 이해찬 씨하고 이재명 씨가. 그런데 제가 어떻게 작년까지만 해도 어떻게 방송에도 여러분 아마 들은 기억이 나실 거야. 만약에 이렇게 가다가 이재명이 뭐 사법 리스크가 너무 크고 너무 위험하다. 도저히 이재명 갖고는 선거 압승이 안 되겠다라고 이해찬 씨가 만약에 판단을 하면 선거를 갖다가 뭐 한 달쯤 앞두고 이재명을 잘라내고 이해찬 씨가 이제 친문의 수장이 이재명을 갖다가 잘라내고 새로운 사람을 해갖고 선거를 끌고 갈 수도 있다. 이 판을 뒤집으려고 그럴 수도 있다.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우리가 이재명 씨를 갖다가 너무 가볍게 본 거야. 어, 오히려 제가 미리 방송을 했잖아요. 오히려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요? 오히려 이해찬이 이재명의 전술에 말려 들어가 갖고 완전히 빼도 박도 못하는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다? 이해찬이 아니라 이재명이 지금 민주당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 이겁니다. 예. 작년까지만 해도 내가 거꾸로 생각했다고 그랬잖아요. 이해찬이 주도권을 쥐고 있어서 언제든지 원하면 이재명을 잘라낼 수 있다. 이렇게 가정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 그러면 왜 그 판세가 뒤집어졌을까? 그걸 갖다가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타이틀을 이재명 앞에 슈퍼 서바이버다. 이 생존에는 정말 최고의 사람. 생존 능력은 최고로 있는 사람. 예. 그걸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최동숙님, 안녕하세요. 자,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람을 갖다가 알려면 그 사람의 트렌드를 분석을 해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모습은 그 사람의 본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의 그 트렌드를 분석해갖고 나온 그 모습, 그러니까 30년, 40년 걸쳐갖고 분석한 그 모습은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이다. 그래서 제가 이재명을 갖다가 왜 슈퍼 서바이버라고 얘기하느냐라는 거에 대한 근거를 트렌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재명은 경상북도 안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하다고 그랬죠, 학력이. 안동시에서 초등학교를 졸업을 했고, 예. 그 다음에 경기도 성남시로 이주하면서 소년공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예.
소년공 생활을 해갖고, 예를 들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갔다가 검정고시로 학력을 취득했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학교를 갖다 다닌 게 아니라 그 성남으로 이주를 해서 소년공 생활을 했다고 하면서, 아니, 우리야 뭐 소년공 생활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세상에 알려진 사실을 갖다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그것밖에 알 수가 없잖아. 내가 뭐 이재명하고 뭐 같이 한 집에 산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나타난 거,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를 근거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검정고시 통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그 학력을 땄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대에 법대 진학을 했고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을 해서, 그래서 변호사를 시작했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큰 트렌드를 갖다가 먼저 보자면, 그 이후는 어떤 그 삶이냐? 그 성남시장을 두 번 했습니다. 예. 그래서 5회, 5회 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을 두 번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2017년에 더불어민주당의 제19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했습니다. 그때 누구하고 붙었다고요? 그때는 2017년 경선에는 그게 누구냐? 바로 문재인. 문재인하고 이재명이 당내 경선을 붙었다. 이가 민주당 안에서 당내 경선을 붙었는데 누가 됐어요? 문재인이 1위로 뽑히고 이재명이 2위를 했다. 그렇게 해서 1위 문재인하고 그 다음에 2위 후보, 그러니까 3위네. 이재명이 3위를 했네. 0.3포인트 격차로 그 당내 경선대에서 3위를 했다. 그리고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 지사가 됐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닌 거야. 그 정치력이 있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성남시장을 갖다가 두 번 연거푸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그 커리어를 갖고 또 문재인이 그 대통령 후보로 나올 때 당내 경선을 해갖고 또 그 커리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뭐야 그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와갖고 또 경기도 당선이 됐어요. 경기도지사가 됐고, 그 다음에 2021년에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갖고 누구를 이겼느냐? 이낙연을 이긴 거야. 그 민주당 당내 선거에서 경선에서 이낙연.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게 뭐냐면, 이낙연은 정말 그 대대로 노무현 시절부터 아주 터줏대감으로 그 민주당에 그냥 꽉 또아리를 틀고 있던 그 박힌 돌이고, 이낙연은. 이재명은 그냥 날라온 돌이란 말이야. 밖에서 이렇게 날라온 돌이야. 그러니까 이 날라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고 대통령 후보로 당선이 됐다는 거지. 이게 굉장히 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이재명이 능력이 있는 건 분명하다. 능력이 있고 머리가 있는 건 분명하다. 똑똑하다는 거. 이쪽 방면으로 똑똑하다는 거지. 제가 똑똑하다의 의미를 방송 한번 했잖아요. 똑똑하다라는 의미를 20가지가 넘게 그 의미를 갖다 쓰고 있다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방면으로, 이게 살아남는 방면으로는 능력이 있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고, 그 이후에 그 보궐선거, 그 계양구를 갖다가 소형기 지역구인데 이제 거기서 보궐선거를 했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어. 그 다음에 2022년 8월 28일 해갖고 드디어 당대표가 됐습니다. 제6대 당대표에 당선이 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커리어로 보면 그냥 이 큰 커리어만, 이렇게 정치에 대한 커리어만 봐도 이 사람이 꽤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쪽으로는. 예.
그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그렇잖아. 성남시장 한 번 하기도 어려운데 두 번 했지. 또 성남시장만 하기도 어려운데 또 경기도지사 했지. 또 뭐 경기도지사 그것도 어려운데 결국 대통령 후보까지 나와 갖고 아주 박빙으로 0.7% 차이로 아주 박빙으로 졌습니다. 이재명이. 그런 후에 또 국회의원 빠지 달았지. 국회의원 빠지 달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개항을 해 가서 국회의원 빠졌다 그랬지. 또 뭐 그다음에 바로 또 민주당의 당대표가 됐지. 그러니까 분명히 이 한 방은 있다. 능력은 있다. 그런 쪽에 능력은 있다. 예, 최동숙님 안녕하세요. 관수리님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트렌드를 이제 큰 골자를 갖다가 제가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약간 디테일로 들어가서 한번 어떤 능력이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일단 세상에 많이 알려진 건 뭐냐. 이재명은 전과가 이미 확정된 전과 기록이 4범이다. 4개가 있다. 그 전과 기록이 뭐냐? 첫 번째는 무고죄 및 공무원 자격 사칭죄. 이게 그 공무원 자격 사칭죄가 그 뭐 변호사 아니 뭐죠? 검사 사칭했다는 한동훈 차기가 가끔 인용을 하죠. 검사 사칭한 사람이라고. 자, 두 번째 전과 기록은 뭐냐? 음주운전. 세 번째는 뭐냐? 특수 공무집행 방해 및 공용 물건 손상. 그다음에 네 번째는 공직선거법 위반. 예. 이 확정된 범죄가 지금 4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그 죄목은 한 13가지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뭐, 위중교사,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대장동, 백현동 관련해갖고, 또 성남FC 관련해서, 또 대북 송금 관련해갖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지금 뭐 계속 한 게 그 죄명이 한 13가지가 넘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그 트렌드가 있느냐. 그 조폭 변호설 및 조폭 관련설이 있어요. 지금 이거는 이제 현재 그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걸 갖다가 누구 하고 있느냐. 장영하 변호사라고. 아마 이 장영하 변호사님이 이번에도 뭐 국회의원 후보 뭐죠? 나오지 않나요? 얼핏 내가 들은 것 같긴 한데. 이게 뭐냐면 이재명 조폭설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지금도 진행 중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장영하 변호사는 우수 중소기업 선정에 성남시 특혜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영하 변호사가 2021년 10월 국제마피아 행동대원으로 얻은 정보로 이재명 대표가 국제마피아 측근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20억 원을 받았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재명 측에서는 허위사실 공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소송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아, 유로게이님, 그렇죠. 예. 자영하 변호사가 분당 출마합니다. 예, 예, 예. 예, 저도 본 것 같아요. 기사를 이번에 출마한다고.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조폭 관련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법정에서 밝혀지겠죠. 예. 왜냐면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건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느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하고 관련해 갖고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거는 2021년 10월 18일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폭로한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이게 어떤 시절이냐, 어떤 내용이냐. 성남 지역 조폭 국제 마피아의 전 행동대원 이라는 박철민 씨의 자필 진술서를 그 김용판 의원이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이 지사는 변호사 시절부터 국제 마피아 조직원들에게 사건을 소개받고 커미션을 주는 공생관계였다. 시에서 나오는 사업 특혜를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20억 가까이 지원했다는 내용과 함께 구체적 방법도 적시되었다.
그러니까 이 박철민 씨가 그렇게 지금 한 거를 얘기를 한 거를 지금 현재 수감 중 그때 당시 수감 중이었다고 합니다. 박철민 씨가 2021년 당시에 수감 중에서 이렇게 그 자필 진술서를 소개했는데 내용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체적인 방법을 어떻게 그 박철민 씨가 수감 중에서 그걸 썼느냐? 현금 뭉치 5천만 원을 이 지사와 국제 마피아 출신 사업가 이준석 대표, 또 그때 당시 수감 중이었다고 그러네요. 이준석 대표가 찻집에서 얘기를 나눌 때 이 지사 차에 실어줬다는 주장도 있다고 한다. 이준석 씨가 대표였던 코마 트레이드는 성남시로부터 우수기업 표창을 받았으며 프로 축구팀 성남FC를 후원하는 계약도 맺었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조폭 그 관련설인데, 이거는, 당시에 2021년 10월 18일 당시에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폭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영갑 변호사하고 그 이재명 측은, 여기에 대한 그 법정 공방을 하고, 아직 그 최종 판결은 안 나온 상태입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또 이재명의 트렌드 중에 이게 빠질 수 없는 게 그 주변에 이재명 주변과 연관해서 무려 5명이 죽어나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예.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대장동 의혹과 관련돼서 2명이 죽었고, 그 다음에 그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그 이재명 대표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해갖고 1명이 죽었다. 이렇게. 예. 자, 그러면 그걸 갖다가 좀 그 시간 순으로 보면 먼저 2021년 대장동 의혹 수사 대상에 올라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2021년 12월 10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시작입니다. 다섯 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로는 누가 돌아가셨느냐? 그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21년 12월 10일 숨진 채 발견됐다. 자, 두 번째는 뭐냐? 1921년 같은 달, 그러니까 12월이죠. 그러니까 10일 날 그 뭐야 유한기 씨가 그 죽었는데, 그런데 같은 달 21일, 그러니까 뭐예요? 불과 11일 만에 어 유한기 씨가 죽은 11일 만에 또 누가 죽었느냐? 그 대장동 개발 실무 책임을 맡았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이 극단적 선택이 의심되는 최후를 맞았다. 11일 간격으로 먼저 죽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맨 처음에 뭐야 그 유한기 씨가 먼저 죽고, 그 다음에 11일 후에 또 김문기 씨가 또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2022년 1월 21일에는 그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시민단체 대표가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게 세 번째 죽음입니다. 그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또 최초의 제보를 했는데 그 시민단체 대표가 모텔에서 죽었다. 자, 네 번째 죽음은 뭐냐? 2022년 7월 26일에는 이재명 대표 부인 김영엄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규명에 필요한 핵심 인물로 지목된 배모 씨, 그 여자분 있죠. 배모 씨의 지인 40대가 극단 선택으로 죽었다. 이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안에 그 김혜경 법과 관련해서 극단 선택을 한 그 김모 씨는 김혜경 씨 비서 배모 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그때 당시에 신문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 두 사람의 관계가 그 죽은 분하고 그 다음에 김혜경 씨의 비서 배모 씨는 그 공무원이었죠 그때. 그 공무원 그 둘 사이가 사실혼 관계가 아니었느냐, 이런 기사가 굉장히 많았는데 어쨌든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죽음은 뭐냐? 2023년
2023년에 이재명 대표 경기도시장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전 모 씨가 다책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쨌든 예, 이렇게 그냥 계속 그 이재명 씨와 관련된 그 직책을 갖고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뭐 개발사업부문장이 죽고, 그 다음에 또 뭐 성남 도시개발공사 또 뭐 개발 1처장이 죽고, 그 다음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보한 또 시민단체 대표가 죽고, 그 다음에 또 뭐 법인카드 유용으로 해갖고 그 배 모 씨의 그 사실혼 관계에 있던 그 40대 남자가 또 죽고, 그 다음에 드디어 경기도지사실의 비서실장을 지낸 사람이 또 죽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렇게 죽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이 상황을 보고 그 최근에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유동규 씨가 재판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덤프트럭이 와서 정말 구사일생으로 그렇게 살아났죠. 예. 그 정말 그 모든 사람들이 저도 그 영상을 봤거든요. 그 뭐죠? 그 블랙박스에 찍혔다는 그 영상을 갖다가 저도 봤는데, 정말 그거는 뭐 그 살 확률보다 죽을 확률이 더 많았을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영상을 보고 김인섭 씨가 지금 위증교사 재판의 그 당사자인데, 그 김인섭 씨가 그 유동규 씨의 그 사건을 보면 온 가족이 떨고 있다. 김인섭 씨 자체도 잠을 못 잔다. 그러니까 빨리 그 위중교사 그거를 갖다가 종결시켜 달라. 이렇게 지금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럴 정도로 이 이재명 씨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죽어나가는 거에 대한 그 의문과,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또 공포, 그런 것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 그다음에 그 이재명 씨의 그 멘탈은 보통 멘탈이 아니에요. 그 예를 들자면 그 돌아가신 분 그 김문기 성남 도시개발공사 그 개발 1처장을 그 몰랐다고, 그 골프를 같이 찍고, 그 우리 다 사진 봤잖아요. 그죠? 골프 치고 같이 찍고, 뭐 거기 뭐 아들의 증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계속 주장하냐면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몰랐다. 이렇게. 그다음에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에 압박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혐의로 지금 이것도 재판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각종 이런 재판들이 한 13개 정도 그 범죄 죄목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멘탈이 얼마나 강한 거야. 어, 이게 빼박 증거가 다 있고 같이 골프 친 사진 뭐 거기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주 태연스럽게 저는 김문기를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요? 어, 100명 중에 몇 명이나 될까? 제가 그 멘탈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자, 그다음에 또 그 멘탈이 강하다는 게 증명이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 법인카드 유형 있잖아요. 그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형. 그것도 지금 법인카드의 당사자죠. 그 물건을 갖다가 뭐 과일도 채워놓고 뭐 무슨 샴푸도 사오고, 그 당사자가 누구냐면 조명현 씨입니다. 조명현 씨가 여기에 대해서 책도 냈잖아요. 예. 그 책 내용에 아주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뭐 속옷도 뭐 심부름 시켜갖고, 뭐 그 속옷이 남자 속옷뿐만이 아니라 그 여자 속옷도 뭐 심부름 해갖고 하고, 거기다가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놔야 되고, 뭐 자관 그런 그 자세한 내용을 그 조명은 씨가 책도 써갖고 출판을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이재명 씨는 그런 그 증인, 그다음에 빼박 증거 거기에도 눈 하나 깜짝 않고 그냥 태연스럽게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멘탈이 강한 사람이다. 예, 멘탈도 강한 사람이다. 정치력도 있고, 그래서, 뭐야, 그 성남시장 2번,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 그 다음에 또 안에서는 경선을 해갖고 문재인하고도 경선을 했고, 이낙연하고도 경선을 해서 결국은 후보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떨어졌지만,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졌지만 바로 또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바로 당대표가 됐고, 그러니까 정치력도 굉장히 있는 사람이고, 이 멘탈도 보통 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그걸 지금 버텨내고 있는 거 보면, 그리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무시하잖아. 나 김문기 모른다. 이렇게, 법카 그거 뭐, 난 뭐, 이런 식으로, 예. 그 다음에, 여기 또 그 요주의 인물이 뭐냐면, 그 이화영 씨하고 김만배 씨예요. 상황이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화영 씨하고 김만배 씨는 끝까지 이재명을 갖다가 카바치고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화영의 그 충성심이라는 거, 또 김만배의 충성심이라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거든. 그 충성심이 이게 뭐 뭐 돈으로 연결된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 그냥 상상을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그 충성심이 돈으로 백업된 충성심인지 아니면 이렇게 뭐 5사람 막 죽어나가듯이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낀 충성심인지 잠깐 그 어떤 종류의 충성심인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그냥 나타나 있는 현상은 뭐냐? 어쨌든 지금 이화영하고 김만배는 이재명을 위해서 철저하게 말하고 움직이고 있다. 이건 명확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게, 이 이화영은 지금 뭐하고 걸려 있죠? 이 사람이 그 경기도 부지사를 했습니다. 아직도 입을 안 열고 있습니다. 이 이화영은 대북 송금, 사건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도대체 어떤 이슈로, 어떤 이유로, 이화영과 김만배의 충성심을 얻어낼 수 있었을까? 어, 저는 이게 또 하나의 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등 사람이, 그, 이 정도 막 사건이 들춰지고, 검찰이 이 정도 압박을 하고, 막 증거가 나오고 이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절을 하는 게 정상이죠. 예. 그 이화영 씨나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도 이젠 끝났구나. 판사가 뒤집어졌구나. 이렇게 손절하는 게 정상적인 건데 뜻밖에도 이 이화영 씨하고 김만배 씨는 끝까지 이재명을 카바치고 충성심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만든 게 누구죠? 그렇게 만든 게 이재명 씨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씨를 우습게 볼 수 없다는 게 제가 이런 겁니다. 예. 그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 사람을 갖다가 그게 뭐 위협을 하건 달래건 뭐 돈으로 해결하건 제가 어떤 방법을 쓰던 어쨌든 충성심을 발휘하게 그 감옥에 갇혔어도 지금 이화영 씨는 지금 구속된 상태잖아요. 구속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충성심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잖아. 김만배 씨도 똑같고요. 구속됐다가 지금은 나왔지만 자, 그 이화영의 충성심뿐만이 아니라 그 김만배의 충성심을 보면 이 사람은 또 그 이화영보다 훨씬 더 충성심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그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대법원에서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 갖고 이재명 재판이 올라갔는데 거기서 이재명을 구한 사람은 김만배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게 얘기했죠. 김한배가 그 기록만, 대법원에 간 기록만 뭐 7번인가 8번인가. 그래서 왜 이걸 갔냐 그랬더니 뭐, 이발하러 갔다. 대법원 이발소가 좋아갖고 이발하러 갔다. 이렇게 얘기한 거 기억하시죠? 그게 이제 만난 사람이 다 권순일이었습니다. 권순일이 대법관으로 있을 때. 근데 이 사건에서 뭐가 이슈가 된 거냐? TV 토론을 할 때 그 이재명이 거짓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로 하면 그 당선 무효다. 이렇게 갖고 소송이 됐는데 이 김만배가 권순일을 통해 갖고 김만배하고 권순일은 그 뭐야 굉장히 끈끈한 사이입니다. 예.
자, 그렇게 해갖고, 결국, 뭐, 그게 인맥을 통해서 했는지, 아니면 돈으로 해결했는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권순일이 그 바로 몇 개월 후에 그 다음에 대법원 임기가 다 돼갖고, 그러니까, 대법관 임기가 돼갖고, 퇴직을 했는데, 바로 어디로 가느냐, 화천대유를 가갖고, 그 뭐죠? 그 한 달에 1,500만 원 자문료 플러스 월급을 받았다. 이 얘기를 다 아시죠? 예. 자, 그래서 김만배가 결국은 죽기 일보 직전에 이재명을 구명한 사람이 김만배다. 권순일을 통해서. 그다음에 김만배 스스로도 그 리스크 테이크를 했어요. 아주 위험한 짓을 했는데 그게 어떤 짓이냐? 김만배가 신학림 그 당시에 그 노조위원장, 언론 노조위원장과 함께 그 녹취록 조작 및 그 대선 개입 논란 이것도 지금 그 재판이 진행 중이죠. 예. 그래갖고 대선일 직전에 이 가짜 뉴스를 직접 퍼뜨렸습니다. 예. 그럴 정도로 김만배는 그 이재명한테 그냥 온갖 충성을 다했다. 너무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이다. 자,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 김만배하고 또 그 권순일 그런 걸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JTBC에서 2022년 3월 7일 JTBC에서 단독 이렇게 해갖고 했는데 대법원 작업 많이 했다. 이건 뭐 JTBC 얘기예요. 예. 이재명 첫 수행비서 녹취록 입수해서 대장동 사건의 또 다른 한 축의 사법거래 의혹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건 김만배 씨가 이재명 후보의 사건을 대법원에서 로비한 듯 녹취록과 로비한 듯한 녹취록과 진술이 있다는 것, 그리고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에서 고문을 지냈다는 것 등입니다. 저희는 이 후보의 수행비서였던 인물이 대법원 로비 정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녹취록을 입수했습니다. 라는 보도를 했다. 어, 그 뭐야 내용이 뭐냐? 김만배가 이재명 사건을 대법원에 들어가 뒤집힐 수도 있도록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 김만배가 2019년부터 권 전 대법관에게 50억을 줘야 한다고 말하기 시작. 이라고 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건 JTBC 그 당시의 보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권순일도 그 50억 클럽 그 수사 대상으로 올라가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권순일 전 대법관. 음. 자, 그러고 이제 최근으로 올라오면 이 사람이 또 보통 분이 아닌 게 그 이재명 씨가 송영길을 포섭을 했어요. 예. 당시에 송영길은 민주당의 당대표였습니다. 그래서 송영길을 포섭을 해서 여당 대통령 후보가 됐어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이낙연 씨가 막판에 딱 이렇게 뒤집힐 만큼 새를 몰아갖고 딱 그 당원 투표가 이게 박빙으로 딱 돼서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투표를 해야 되는데 두 사람만 딱 놓고 이재명과 이낙연 두 사람만 딱 놓고 재투표를 했는데 송영길이 마치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 그때 그 헤드라인에 나온 얘기입니다. 4.4.5입 이런 논리로다가 재투표를 안 하고 그냥 이재명이 이긴 거다. 이렇게 이재명 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송영길 덕분에 이재명은 여당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민주당이 여당이었으니까. 자, 그렇게 해갖고 대통령 선거에 나갈 기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 이재명 씨가 떨어진 다음에는 당대표로, 그 국회의원 배지를 먼저 달았죠. 개항을 해서. 그 다음에 또 당대표가 되는. 그러니까 송영길이 그 지역구를 물려주지 않았으면 이런 것들이 다 불가능한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이재명이 송영길을 당시에 확실하게 포섭을 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작년에는 제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게 굴러온 돌이기 때문에 친문 가장 많은 국회의원을 갖고 있는 그 친문의 수장인 이해찬 그 고문으로 돼 있습니다. 정식 명칭에. 그러니까
방송을 갖다가 되게 뭐 1시간 반, 2시간씩 하다 보니까 목이 안 났어. 그래서 목이 아파갖고 캔들을 좀 물고 방송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예. 아이고, 또 이재명 얘기하니까 또 덥네. 에어컨도 좀 켜고. 이재명 얘기하니까 또 열이 올라와. 예. 음. 자,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그 친문계 가장 많은 국회의원을 가진 친문계 수장인 이해찬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이재명을 자를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재명이 지금 이해찬 말을 갖다가 그냥 이해찬 말이라면 꾸벅 하고서 지금 다 듣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정밀하게 분석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자, 이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그 토요일 방송에 지난 토요일 방송에 이해찬의 고민은 깊어만 간다. 이 얘기했죠. 그 방송을 보면 민주당을 손바닥 보지 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자세한 내용은 이제 그걸 보시면 되고 그 윤곽을 잡자면 이런 겁니다. 이재명이 그 이해찬과의 관계에서 그 1단계는 뭐냐? 불리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재명이 이해찬을 포섭하는 단계입니다. 그 근거가 뭐냐 하면 정유라 씨가 그 최서원 씨 그 딸 정유라 씨가 그 더 탐사 대표 강진구에 대한 녹취록을 갖다가 세상에 깐 게 12월 초입니다. 작년 12월 초인데 그때 강진구가 뭐라고 그랬느냐? 아니 근데 이해찬 그분이 저기 이재명 대표한테 제일 영향력이 커요. 그분 얘기를 다 듣고 거기가 저기 수시로 전화 통화하고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해찬한테 수시로 전화 통화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 있을 때 방향 정하고 이런 걸 다 이해찬 대표가 하지. 이해찬 대표는 굉장히 그 당의 지금 최고 원로고 지난번에도 체포동의안 가결 그거 하여튼 그걸 막으려고 노력 많이 하셨고 누가 노력했다는 거예요? 이해찬이 그 이재명 카바치기 주려고 노력 많이 했다. 그래요. 어쨌든 얘기는 해놨으니 좀 기다려 보시죠. 자, 이걸 보니까 이게 뭐냐? 그 1단계는 뭐냐? 이재명이 자기의 열세, 자기의 불리한 환경 민주당에서 아직 그 뿌리를 못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리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재명이 이해찬을 포섭하는 단계가 1단계가 있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뭐냐? 이재명과 이해찬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이해찬과 음, 음. 그 이해찬과 이재명의 2단계는 뭐냐? 음, 이재명과 이해찬이 협력해서 비명계를 몰아다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몰아내기 위해서 뭐를 했느냐? 민주당의 당원을 개정했다. 당원의 개정의 핵심이 뭐냐면 옛날에는 대의원과 당원의 그 표의 차이가 60대 1. 그 힘이 대의원의 한 표가 당원 60표에 해당된다. 이게 당원이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바꿨다? 이제는 대의원의 한 표가 60표가 아니라 20표밖에 안 된다. 그렇게 바꿨습니다. 왜 바꿨느냐? 지금 민주당은 개딸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당원은 개딸들이 다 그 당원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의원보다는 개딸들의 파워를 키우기 위해서 뭘 결정할 때 그랬는데 이게 그 통과가 됐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 어떻게 통과가 되느냐? 찬성이 67.5%, 반대가 32.4%. 그러니까 이거를 통과시킬 때 이해찬이 협조를 안 했으면 통과되는 게 불가능했다. 근데 통과가 됐다는 건 뭐예요? 이해찬과 이재명이 한 몸으로 움직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끝난 다음에 자 비명계를 축출했어요. 그래서 다 뛰쳐나왔어. 뭐 공정과 상식인가 뭐 다 뛰쳐나오고 했더니 이제 3단계로 이재명과 이해찬 관계 3단계는 뭐냐? 비명계 축출에 성공한 이재명이 친문계를 학살하는 단계입니다. 자, 이 증거가 뭐냐? 1월 달에 여의도에서 이해찬하고
그 이재명이 만나서 점심을 같이 했다. 그 기자 인터뷰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자, 이해찬이 이재명한테 어떻게 요구를 했냐면 당을 갈등 없이 통합을 유지하고 공천 과정에서 공정한 시스템에 따라 엄정하게 공평하게 공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걸 요구한 거예요, 이해찬이. 그 왜 요구했을까? 지금 이렇게 공평하게 안 되고 있다는 거야. 비명계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 이재명계와 친 문재인계 사이에서 이 공천 과정, 이게 지금 시스템 공천이 안 되고 공정한 공천이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이해찬이. 그리고 이해찬 스스로가 뭐라고 각오를 다짐했느냐. 올 4월 총선에서 아주 크게 이어서 꽃을 피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무쪼록 미력이 남아 이번 선거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로 노력하겠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지금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그 이해찬이 당하고 친문재인계가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할까요? 역시 이재명은 이런 쪽으로는 아주 뛰어난 사람. 제가 그랬잖아요. 이재명의 그 앞에 별칭을 하나 붙였잖아요. 슈퍼 서바이버. 어디를 가나 이 생존하는 데는 정말 뛰어난 사람인 것 같아. 예, 살아남는 거. 자, 어떻게 이 친문 세력을 갖다가 까부섰느냐? 어떻게 이해찬 손에서 벗어났느냐? 3단계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재명이. 그래서 1단계, 시스템 1단계는 뭐냐? 친명 유튜브하고 손을 잡았어요. 대표적인 게 누구냐? 김어준 씨. 그래서 김어준 씨가 그 뭐야? 여론조사 꽃이라는 그런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여론조사 기관이죠. 이름이 뭐냐? 여론조사 꽃. 이게 회사 이름이야. 조사기관 회사. 거기서 막 돌려갖고 친명하고 뭐 거기 비명이고 뭐 친문이고 같이 막 돌렸는데 뜻밖의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친 이재명계 후보가 더 높게 나오는 거야. 퍼센테이지가 더 유력 후보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걸 갖다가 유튜브에서 막 떨어. 김어준 씨의 그 채널 구독자가 한 그 130만 명. 그런데 그걸 갖다가 매일매일 100만 명이 여러분 가서 확인하시면 돼. 클릭 수가 다 영상마다 그 영상마다 다 100만 횟수 이상 영상입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결집력이라는 게. 자, 김어준 씨가 그렇게 하면 일단 100만 명한테는 다 전파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걸 갖다가 김어준 씨만 떠드는 게 아니라 이동형 TV, 서울의 소리, 박시영 TV 이렇게 또 친명계 유튜버들이 있어요. 김어준 씨가 딱 좌표를 찍어갖고 이번에는 이거다 하고 방향을 정해주면 그 나머지 친명계 유튜버들이 또 막 떠들어. 똑같은 얘기를 막 떠들어. 그러니까 여론이 딱 형성이 되는 거예요. 좌파 세계에서 여론이 딱 형성이 되면 그 형성된 여론을 갖고 자, 두 번째 시스템은 뭐냐? 첫 번째는 친명 유튜브를 통해서 딱 그 여론 조성해갖고 바람을 잡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원외 조직에서 적극적으로 민주당을 압박하는 거예요. 그 원외 조직 대표인 게 두 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퇴진과 혁신, 그 다음에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근데 그 퇴진과 혁신을 이끄는 사람은 누구냐? 현근택 부원장, 그 다음에 조상호, 이재명 그 변호인을 맡고 있죠. 조상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찐명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모여갖고 퇴진과 혁신이라는 원외 조직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거 한총련의 그 5기 의장을 했던 강위원이 이끄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굉장히 강성입니다. 대딸들이 다 여기 모여 있죠. 이런 그 원외 조직, 강력한 원외 조직에서 민주당을 압박을 합니다. 봐라. 지금 이렇게 여론이 나왔고 이게 대세다라고 강하게 압박을 하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스템으로 뭐냐? 민주당 안에서 못 이기는 척 친명을 자객 출마시키고 자객 공천을 준다.
자, 이렇게 해갖고 지금 걷잡을 수 없이 결국 이해찬도 손을 든 거예요, 결국은. 예, 둘 사이에 협의가 안 돼. 내가 직접 여의도에서 만나갖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문재인 죽이기를 갖다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게 둘이 협의가 안 되니까 결국은 누굴 끌어들였느냐? 문재인을 끌어들인 거야. 그래서 그 친문재인이니까 문재인이 그 결국은 해들 거 아니야. 친 이재명 그러면 이재명이 해드듯이 문재인 그러니까 문재인이 해들 거 아니야. 자, 그럼 해드끼리 만나갖고 그래서 이재명과 문재인이 양산에서 만났습니다. 자, 그걸 갖고 많은 그 언론 기자들이 이제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이제 그 화합으로 들어가겠구나. 왜? 수장들이 만나갖고 협의를 하면 당연히 화합이 되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뭐 막 포옹도 하고 뭐 정당이다. 그래갖고 이재명의 명, 그다음에 문재인의 문, 그래갖고 명문 정당이다. 민주당은 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광주에 가서 발표를 내가 병립형을 양보하고 준연동형 비례제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많은 언론들이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 그 모임에 대해서. 아, 드디어 이재명이 문재인 말은 들었구나. 문재인이 한마디 하니까 문재인 말은 들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 대권. 네가 이번 국회의원을 이겨도 우리가 시민단체나 문재인 쪽에서 안 도와주면 너는 대권을 가질 수가 없다. 3년 후에. 그러니까 그런 그 대권에 대한 그 빅딜이 있었나 보다. 또 세 번째 언론에 나온 건 뭐냐면 네가 계속 이렇게 되면 친문계들이 많이 대거 탈당할 거다. 그러면 민주당은 완전히 반으로 쪼개진다. 그러니까 그 공천을 공정하게 해라. 자, 이 세 가지 근거를 들어갔고 그래서 이재명이 병리평을 가려두고 하다가 결국 급 전환해갖고 광주에서 준영동형 비례제를 발표한 거다. 이렇게 다 그 논지로 그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는 순진한 생각이다. 이재명을 모르는 거야. 제가 그랬잖아요. 슈퍼 서바이버가 이재명의 핵심이라고. 예. 살아남는 데는 아주 능력이 있습니다. 문재인만을 들을 것이다. 이재명은 제가 히스토리를 쭉 트렌드 그 사람을 알려면 지금 현재를 보지 말고 어렸을 때부터 그 살아온 인생의 트렌드 분석을 먼저 해야 된다고. 자, 트렌드를 보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사람이에요. 아니 뭐 문재인 지금 아직 재판 중에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성남 조폭하고 뭐 그런 뭐 연관도 있다 그러고 뭐 주변에서 뭐 5명이 막 그 죽어나가고 그다음에 뭐 그 김문규 씨 저 몰라요. 완전 멘탈이 강한 사람인데 뭐 문재인이 한마디 했다고 그래서 문재인한테 눌릴 사람 아니죠. 그죠? 그다음에 대권? 대권 그거는 니네가 안 도와줘도 우리는 개딸이 있기 때문에 내가 3년 동안 그렇게 작업을 하면 뭐 니네 도움 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리고 정치라는 게 뭐야? 자기 유익으로 움직이잖아. 내가 힘을 가지면 친문이 다 이쪽으로 넘어올 거라 이거지. 3년 동안 시간이 있잖아. 그 꿈쩍 안 합니다.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 무슨 뭐 대권에서 니네들이 도와주니 마느니 오히려 내가 그 딱 장악을 하면 시민단체나 이런 데 와갖고 아이고 우리가 협조할 테니까 나중에 뭐 우리 좀 떡고물 좀 떼주세요. 뭐 이런 구도가 되지. 내가 뭐 이재명이 아쉬워갖고 시민단체 다 찾아다니면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될 거가 아니라는 거야. 이재명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야. 뭐 탈당, 웃기는 얘기하지 마라. 탈당해도 나는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그런 겁니다. 자, 그게 증거가 뭐냐?
문재인을 만나서 그렇게 포옹하고 뭐 명문 정당이다 이렇게 그 제스처를 하고 우리가 병립형 포기하고 연동형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이후에는 그러면 친명과 친문이 공정하게 배분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공천이나 뭐 이런 거에. 근데 광주에서 올라오자마자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 아이고, 예. 얼린원님, 예. 아이고, 슈퍼챗 릴레이 감사합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녁에 운전 알바하느라 시간을 좀 맞춰 들어오네요. 예. 아이고, 열심히 사시네. 예. 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올린원님. 예. 정말 열심히 올인원님처럼 열심히 성실하게 돈 벌고 그렇게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세상이 돼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님과 한동훈 차기 쪽을 반드시 찍어서 우리가 반드시 압승을 해야 그런 세상이 온다 이거야. 민주당이 또 하면 우리 문재인 5년 또 오는 거야. 예. 정말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예, 지긋지긋해요. 문재인 5년. 자, 이게 지금 증거가 뭐냐. 완전히 이재명의 전략에 이해찬도 말려든 거고 문재인도 말려든 거야. 예. 자, 서울에 올라오자마자 이재명이 그 스탠스를 명확히 했습니다. 어떤 스탠스냐? 이제는 대놓고 친문을 학살하겠다. 이렇게. 그리고 그전까지는 그냥 암엄리에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대놓고 친문 학살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여론조사 같은 거 할 때도 제가 그때 그 토요일 날 방송에서 그 말씀드렸죠. 지금 민주당에서 어떻게 여론조사를 하고 있느냐? 지금 제일 그 이슈가 되는 게 임종석이잖아요. 그 성동갑. 자, 그 임종석을 여론조사할 때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 임종석 설명은 그거예요. 자, 누가 후보가 돼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그냥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 앞에 문재인이란 브랜드가 빠졌어. 질문지에.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 뭐야? 그 조상호. 조상호를 같이 놓고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자, 조상호는 어떻게 표현을, 그럼 대통령이 빠졌으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당대표 변호인 조상호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야. 여기 문재인 뺐으면 여기도 이재명 빼야지. 근데 조상호의 그 객관식이니까 조상호를 설명할 땐 뭐냐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변호인 조상호 이재명 브랜드를 앞에 썼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시그널 아니에요? 이재명 쪽을 찍어야겠네. 그러니까 이게 임종석이 뺑 돌 수밖에 없지. 자, 이제 대놓고 친문학살이 시작됐고, 더군다나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잖아요.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자,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폭탄 선언을 했는데, 뭐냐? 누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줬냐? 이거예요. 책임론 공방. 그러니까, 친 이재명계는 거기에 해당이 될 수가 없지. 왜냐면 윤석열 시대에는 다 친문계들이 활동을 했잖아. 그러니까 친 이재명계는 해당이 안 되니까 그 기준을 갖다가 잣대를 딱 잘라갖고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준 그 민주당의 핵심 사람들은 출마하면 안 된다는 거지. 공천관리위원장이 그 공천을 주는 관리위원장이 그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준 그 이 주범들은 출마하면 안 된다. 그러면 공천 안 주겠다는 거잖아. 본인 관리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하면. 응? 그래갖고 지금 완전히 지금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지금 그 뭐라고 그랬냐? 임종석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더 나가면 용서 못 받는. 니네들 그딴 식으로 임종석이 지금은 그 친문의 그 최고잖아요, 그죠? 민주당 안에서는 그래서 임종석 바로멘타를 봐야 돼요. 임종석이 공천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게 친문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거냐는 임종석을 보면 돼. 음. 임종석이 뭐라고 그랬느냐? 더 나가면 너희들 용서를 못 받는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 고민정도 뭐라고 고민정도 친문이잖아. 친문재인계 대표 사람이잖아. 고민정도 나도 총선 나오지 말란 건가? 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그 대놓고 학살이야. 전면전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그 막을 수가 없어요. 이제 너무 나갔어. 서로 이렇게 건너지 말아야 될 강을 이제 걷는 거야. 거기에 추미애가 가세를 했고, 추미애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재명 쪽이지. 어, 그래서 지금 추미애는 지금 어떻게 발을 빼고 있는 거야? 사실은 그 우리 추미애가 그 뭐야 그 우파의 그 할머니인데 딱 신분 세탁을 해갖고 이재명 스탠스를 딱 하면서 이재명을 만든 건 문재인, 윤석열을 대통령 만든 건 뭐 문재인이다. 이렇게 지금 코너로 몰고 있고 그러니까 개딸들도 그 추미애는 자기 편으로 생각한대. 그래서 추미애를 지지한대 개딸들이. 지금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누구죠? 그 공익 그 권익위원장이었던 뭐 전현인가? 어, 어쨌든 뭐 그 사람도 개딸들이 지지하고 있고 그래서 그 두 사람 빼고는 나머지는 다 그냥 친문으로 몰아갖고 공성 주면 안 된다. 지금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그 임종석이 뭐 어느 기사에 나온 얘기인데 임종석이 이재명한테 전화를 열 통화를 했는데 결국 열 통화를 다 씹더라. 이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그 전면전으로 가는 거다. 그런데 그 대단하다 생각한 게 뭐냐면 정말 이재명이 민주당에 아무 근거도 없고 아무 터전도 없는 상태에서 그 짧은 시간 내에 정말 그 민주당을 그렇게 장악을 그 했다는 것 자체 심지어는 문재인도 지금 손을 못 대고 이해찬도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그 어마어마한 장악력을 갖고 이재명이 그 민주당에 지금 털을 잡고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 사실이다. 예. 결국은 이낙연도 결국은 그 싸움에서 져갖고 탈당한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뭐 우리가 그 얘기하는 그 뭐죠? 그 비명계 의원들 결국은 그 싸움에서 져갖고 결국은 이재명한테 패배해서 지금 나간 거잖아. 그러니까 정말 이재명이 정말 슈퍼 서바이버다. 정말 생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예. 그렇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원래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그 회원 방송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재명이 이렇게 정말 뛰어난 슈퍼 서바이버는 건 사실이지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한동훈한테는 반드시 패배할 거다. 슈퍼 서바이버가 안 된다, 한동훈한테는. 그 이유를 갖다가 제가 내일 토요일 날 왜냐면 이게 이어서 오늘 방송 듣고 이제 그래? 그러면 이재명이 이것도 압승하는 거 아니야? 그 힘을 갖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재명은 한동훈한테는 안 된다. 그러면 왜 안 되느냐? 그 얘기를 갖다가 한동훈이 압승할 거다. 그 얘기는 제가 내일 토요일 방송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뭐죠? 커뮤니케이션, 평생교육원 방송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의 원리,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뭔가 내 의사를 전달하거나 상대를 갖다 캐치를 할 때 제가 이거 그 뭐야 일부러 그 교수님 그 여기에 대한 그 굉장히 그 당시에 그 한국에서 굉장히 그 이 뛰어난 그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교수님한테
제가 자청해서 제가 영구조교 할 테니까 그 대학원 강의 한 학기만 그 커뮤니케이션 강의였거든요. 예. 그한 학기만 좀 듣게 해주세요. 어? 그래서 그 터득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도움이 될 거다. 그 일요일 날 하는 커뮤니케이션 그 방송이. 정말 저는 이렇게 공짜로 뭘 얻은 게 없어요. 다 몸 땜에서, 예, 몸 땜에서 얻은 겁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오늘의 결론. 자, 결론하기 전에, 지금 스몰 자이언트 시즌 2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그 스몰 자이언트가 되셔서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스몰 자이언트의 내용은 제가 이미 2번에 걸쳐서 그렇게 컨설팅을 해줬습니다. 일요일 방송을 보시면 돼요. 평생교육원 방송. 예. 자, 여러분의 성원과 후원에 마음을 담아 감사드립니다. 기브앤테이크 원리에 따라 받은 만큼 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 2분씩 개인 컨설팅을 해드리겠습니다. 구독 후원 계좌로 가장 많이 후원해주신 분, 슈퍼챗 슈퍼스티커 멤버십으로 가장 많이 후원해주신 분, 매 분기마다 총 2분을 선정해서 제가 개인 컨설팅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 4분기에 1, 2, 3월 이렇게 통계를 내서 4월 초에 2분을 선정해서 컨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윤석열 대통령 채널과 유니크 채널이 있는데 두 채널이 1000만 구독자가 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한 주간 후원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후원 계좌,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 주신 분 이현주님, 림선영님, 열정님 감사합니다. 마음 잘 받겠습니다. 슈퍼챗 슈퍼스티커 슈퍼생스로 후원해 주신 분 김자영님 2회, 애국도리님, 사라방님, 정보라님, JY킴님 2회, 야곱님, 유로게이님, 김보통님 4회, 모르는 아줌마님, 오두막님, 유은캐노시스님, 오들리님 감사합니다. 예, 멤버십 후원은 없었고요. 너희 재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여러분이 그 제가 받은 달란트와 그리고 20년의 컨설팅 경륜으로 여러분을 성공시켜 주는 거고 또 여러분은 그 이렇다라 채널의 비전을 성장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1차 목표는 뭐냐? 한국 스포츠 순위에 100위 진입하는 겁니다. 이렇다를 세상에 알려주세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좌파를 척결하고 가짜오빠를 척결하는 비전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이렇다라 채널에 합류할 수 있도록 총선 이제 60일 남았는데 유권자들이 선동당하지 않도록 가짜오빠들한테 이렇다라 채널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년에 4번은 멤버십 개인 컨설팅을 해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그 2월 25일 오후 8시에 멤버십 개인 컨설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컨설팅 받고 싶은 내용을 보내주시면 제가 잘 정리해서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이 마지막 날이네요. 2월 9일 금요일. 예, 오늘까지 보내주세요. 예. 자, 이거는 제가 토요일 방송한 거라고 그랬죠. 이재명 전술에 말려든 이해찬의 깊은 고민 땡땡땡과 손을 잡아야 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거 보시면 민주당의 현재 상황을 꿰뚫어 볼 수가 있습니다. 손바닥 보듯이 봅니다. 예. 자, 다음 주죠. 설 지난 다음에 2월 13일 화요일 오후 8시 방송. 제가 이렇다라 방송을 작년 5월 20일 날 첫 방송을 했는데 그 이후 첫 생일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 생일 특집으로 한동훈 분석, 한동훈 100년에 한 명 나오는 귀인이다. 이거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17일, 18일은 생일 기념여행. 그래서 이틀 동안은 방송이 없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의 결론입니다. 잘 한번 보세요. 음, 음, 음. 성공하는 인생을 살자. 어떤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 트렌드 분석이 필수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사람을 우습게 볼지 말자. 어떤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인생 트렌드 분석이 필수이다.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처럼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 트렌드를 분석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왔는지를 알 수가 있다. 현재의 모습이 그 사람의 본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 트렌드의 모습이 그 사람의 본 모습이다. 사람을 곁에 두더라도 먼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정확히 파악하고 곁에 두자.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자. 흥선대원군은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자 가장 가난한 아무 힘도 없는 당시 14세에 불과한 민자영 명성황후를 며느리로 선택했다. 그러나 결국 명성황후에 의해 흥선대원군은 청나라에 잡혀감으로써 그 권력이 끝장이 난다. 사람을 곁에 둘 때에는 그 사람에 대한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그 사람의 목적이 다하면 헤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회자 정리 거자 필반. 예, 이게 불교에 나오는 용어인데요. 이렇게 제가 오늘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예, 먼저 유로게이님, 나라의 법치가 완전히 망가졌네요. 조국이는 2심에서 징역 2년에 구속 안 되고 제명이는 구속 수사도 안 되고 대통령 하겠다는 나라입니다. 예, 국민이 이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이상한 거를 우리가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찐 우파분들이. 그래서 이런 이상한 나라를 더 이상 만들지 않으려면 이번 선거에 어쨌든 압승해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어요. 이번 선거에 압승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더라도 이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서 뭐 달래던 얼르던 저건 뭐를 해갖고 어떻게든지 그 한동훈 차기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찍게끔 우리가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뭐 가만히 있어갖고 한탄한다고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내가 발로 뛰고 땀을 흘리고 애를 써야 조그만 것도 그래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가 그래서 지금 목이 엄청 안 좋거든요, 지금. 계속 그 방송을 갖다가 뭐 1시간, 2시간씩 방송을 하니까 목이 낫질 않아. 그렇다고 내가 낮에 또 쉴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낮에 또 일을 해야 되잖아. 그럼 또 필리핀 애들이 그 보통 애들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또 악다구리를 해야 일이 돌아가. 그러니까 이 목이 지금 안 좋은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매일매일 방송하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 제가 뭐 필리핀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 뛰어가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래도 이렇게 그 유튜브 방송으로나마 이걸 보는 사람이 뭐 1000 클릭이 되건 2000 클릭이 됐건 어쨌든 볼 거 아니야. 요즘 아주 이게 내 그 방송이 난리가 난 게 뭐 아주 그냥 난리가 이 좌파들하고 좌파 그들하고 그다음에 가짜 우파들이 간첩들 있잖아. 그런 애들이 와 갖고 뭐 이상한 말을 너무 많이 써. 그 왜 그 까는 얘기 있잖아. 뭐 자가 뭐 윤석열 한동훈에 대해서 욕하고 뭐 하면서 네가 제정신이냐 뭐 이거 뭐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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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 뭐 그런 유포 그런 걸로다가 뭐 고소하겠다 자간 오만 얘기를 갖다가 다 와 갖고 댓글을 달아. 응? 이게 정말 이제 전쟁이 시작된 거라고. 여기서 그냥 우리가 하소연하고 한탄하고 이렇게만 있으면 안 돼. 우리도 내가 그랬잖아. 더 이상 선비 코스프레 하지 말자고. 선비 코스프레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사람을 갖다 딱 붙잡고 맨투맨으로 딱 붙어서 음, 지금 내가 방송하고 있는 게 그런 거거든. 맨투맨으로 딱 붙어갖고 내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욕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런 뭐 그 좌파들이나 그 가짜 우파들은 욕하고 무슨 고소하겠다 뭐 하겠다 당장 영상을 내려라 막 이 개지랄을 하면서 그렇게 하겠지.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흔들리던 사람들이
'아 정말 맞구나. 정말 한동훈하고 그 윤석열 쪽을 찍어야 나라가 반석에 서겠구나.' 이렇게 다시 또 다짐을 하는 사람도 훨씬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목이 마시가 가도 내가 그랬잖아. 선거 때까지는 쉴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냥 7 일을 갖다가 주구장창 방송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요. 그냥 보고 '맞는 얘기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주변에 또 이번이 또 좋잖아 기회가. 설날이잖아 설날. 얼마나 많이 만나 설날 사람들을. 그러니까 오랜만에 만났던 뭐 동네 아저씨 뭐 이런 다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술 한잔 하시면서 차 한잔 하시면서 그러면서 설득을 전도를 하라니까 전도를. 이 가스프를 갖다 전도를 하라니까 이 복음을.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이고 유흥캐노시스님 예 슈퍼챗 릴레이 감사드립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블루마운틴님 집에 있는 좌파들이 더우면 집에 좌파가 있어. 블루마운틴님 그거 정말 골 아프겠네 집에 좌파 있으면. 어 도저히 설득이 안 되는 그래서 주변 지인 우파를 결집에 노력합니다. 예 슬픈 일입니다. 집안에 내분이 생겼네. 지배자파 그건 맞는 얘기야. 블루마운틴님 이 지배자파들이 더 골아파 사실은.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이게 같은 집에 있으면 더 골아파. 종교적 교육이 정말 젊은 자식들의 영혼을 짓밟아 버린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빨리 이 대한민국의 흐름을 이번에 압승을 해 갖고 빨리 바꿔야 돼. 그래서 헌법도 바꾸고 수정하고 또 우파적인 법률을 갖다가 이참에 그냥 다 통과를 시켜 갖고 완전히 그냥 좌파를 이렇게 딱 죽여 버려야 돼. 대한민국에서 발을 못 붙이게 만들어야 돼. 예. 그 목적으로 제가 주구장창 목이 아파도 지금 방송을 하는 겁니다. 예. 사탕 물어가면서 사탕 물어가면서 제가 한국에서 사온 목캔디를 다 먹었어요. 그래 갖고 제가 그 한국 슈퍼 갔더니 이게 있더라고. 블루베리? 블루베리 캔디라고 있어요. 제가 블루베리를 좋아해 갖고 이 캔디를 사다 지금 물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우리가 인제 뭐 일을 하거나 이게 똑같아. 가정부도 똑같아서 지금. 어쨌든 내 곁에 누군가 둬야 된다면 어 내 곁에 누군가 둬야 된 내 직원이 됐건 아니면 내가 같이 뭐 프로젝트를 하는 뭐 그런 팀원이 됐건 어쨌든 내 곁에 누군가를 둬야 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식으로 하면 뭐라고 그러죠? 최순실을 왜 곁에 뒀다고요? 누군가가 심부름 할 사람이 필요했다. 심부름. 그게 목적이 있어. 다 내 곁에 누구를 둬야 된다면 그 사람의 역할이 있다고. 내가 그 목적이 있어. '아 저 사람은 내가 뭘 시키려고 뭘 위해서 내 곁에 둔다.' 이런 목적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목적을 갖다가 명확히 해야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저 사람을 곁에 둬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할 때에는 항상 트렌드를 보란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쉽게 생각하는 게 제가 뭐 나한테 해코지를 해도 뭔가 할 수 있으라고 제가 뭐 아무 능력도 없고 뭐 걔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머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훨씬 똑똑하고 그렇게 해서 절대 남녀노소 그게 남자건 여자건 뭐 어린애건 어른이건 뭐 우습게 보면 안 돼. 내가 그랬잖아. 다 한 방은 있다고.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는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야 300 영화 보셨어요? 그 스파르타? 스파르타가 딱 페르시아의 대군을 맞이해서 하잖아. 근데 그게 왜 전멸을 하지? 왜 전멸을 해? 그 자기가 그렇게 거기 끼고 싶었던 그 스파르타 그 정예군에 끼고 싶었던 그 어글리하게 생긴 그 키도 작고 그런 애가 있잖아. 그 영화 보시면 기억할 거야 아마. 그런 애가 결국은 스파르타에 가 갖고 첩자 노릇을 하잖아. 그래 갖고 그걸 갖다가 길을 안 내잖아. 그래 갖고 전멸이 된 거야 300 명이. 그겁니다. 그 한 해 그 어글리하고 아무 힘도 없고 키도 작고 못생긴 정말 군인이라고 칠 수가 없는
그런 애를 갖다가 우습게 본 결과가 뭐냐? 걔가 열받아 갖고 스파르타에 아니 그 뭐 페르시아에 가 갖고 그 첩자 역할을 해서 결국은 길 안내를 하는 바람에 그 정예군 300 명이 싹 죽은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는 아무리 뭐 못나고 아무리 뭐 약해 보여도 절대 우스운 사람은 없습니다. 예. 결국은 그 이해찬도 이재명 우습게 봤다가 결국 당한 거고, 문재인도 설마 내 말을 안 들으랴 이재명 우습게 봤다가 결국 이재명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라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을 갖다가 곁에 내가 어떤 목적으로 두긴 하지만, 그 사람을 둘 때는 사전에 뭐를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의 본 모습은 알고 곁에 둬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 본 모습은 지금 현재 요 시점을 봐 갖고는 본 모습을 몰라. 왜? 사람들은 나한테 다 좋은 모습으로 다가오거든. 다 스마일로 다가와. 이렇게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 요 순간을 봐서는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어릴 때부터의 트렌드를 갖다가 분석을 해 봐야 된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 트렌드에 나타난 그 사람의 말과 행동, 그게 그 사람의 본 모습이야. 아니 얘가 과거에 이런 정말 깜짝 놀랐네. 그게 놀랄 게 아니라 그게 진짜고 지금이 가짜야.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 트렌드 왜 옛말에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과거에 살아온 그게 지금 사람은 변하지가 않아. 그냥 그 트렌드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야. 다만 나한테는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의 그 과거의 그 트렌드의 그 모습이 진짜 모습이다. 지금 나한테 보이는 그 모습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명확히 아시라는 거야. 그 흥선대원군도 결국은 여기에 당한 겁니다.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자 그 여주까지 가갖고 정말 다 무너지고, 그게 뭐 왕족 가문이긴 하지만 그냥 다 무너지고 가난하고 아무 힘도 없는, 아무 끈앞풀도 없는 그런 사람을 일부러 며느리로 선택하겠다고 선택한 게 누구냐? 그게 민자영이라는 사람이란 거지. 나중에 그 명성황후가 된. 근데 그 당시에 그 14살, 14살에 그 했지만 결국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 자기가 그렇게 아주 안전하다고, 가난하고 아무 끈앞풀이 없기 때문에 아무 권력도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내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들여온 며느리에 의해서 결국은 그 흥성대원군의 권력이 무너졌습니다. 예. 그 청나라에서 흥성대원을 체포해 갖고 그냥 청나라로 데려가 버렸죠. 그러면서 흥성대원은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나중에 뭐 반짝 재기를 했지만 그 재기가 결국은 흥성대원군의 명주를 끄는 거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곁에 둘 때는 그 사람에 대한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돼. 내가 뭐 때문에 그 사람을 둔다. 내 곁에 둔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그 사람의 목적이 다 하잖아. 어? 그 목적이 어떤 기간이 있을 거잖아. 평생 가진 않아요. 예. 그 목적이 닿으면 또 헤어지는 게 자연스럽다는 거지. 이걸 갖다가 불교에서는 어떻게 정리를 했냐. 이게 성공의 원리다. 해갖고 정리한 게 회자 정리 거자 필반이다. 이게 뭐예요? 회자 만난 사람은 정리 헤어지게 돼 있고, 반드시 떠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거자 간 사람은 또 때가 되면 반드시 필반, 돌아오게 돼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연연하지 말은 사람 보내는 것도 그냥 쿨하게 보내주고, 그러면 그 사람 또 언제 또 들어온다 이거지. 그 때가 되면, 또 그 사람의 어떤 맞는 역할이 있으면 또 들어온다는 거야. 나한테 온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유연하게 사람을 보내고 들여오고 이런 걸 갖다가 사람한테 집착하지 마라. 그냥 유연하게 그냥 하면 돼요. 유연하게. 왜? 내 목적에 맞게. 그리고 사람을 실수하지 마라. 트렌드 분석을 확실히 해서 절대 사람에 대해서 뒤통수 맞거나 뒤통수 맞으면 굉장히 아파요. 인생이 아파. 어, 그 아파. 예. 박근혜 대통령님 그 뒤통수 맞아갖고 정말 아프잖아.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예. 자, 제가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공하는 인생을 살자. 어떤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 트렌드 분석이 필수이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사람을 우습게 보지 말자. 어떤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인생 트렌드 분석이 필수이다. 3살 버릇 8가지 간다는 말처럼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 트렌드를 분석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왔는지를 알 수가 있다. 현재의 모습이 그 사람의 본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 트렌드의 모습이 그 사람의 본 모습이다. 사람을 곁에 두더라도 먼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정확히 파악하고 곁에 두자.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자. 흥선대원군은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자 가장 가난한 아무 힘도 없는 당시 14개에 불과한 민자형 명성황후를 며느리로 선택했다. 그러나 결국 명성황후에 의해 흥성대원군은 청나라에 잡혀감으로써 그의 권력이 끝장이 난다. 사람을 곁에 둘 때에는 그 사람에 대한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그 사람의 목적이 다하면 헤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회자 정리, 거자 필반. 예, 이게 오늘의 그 이재명의 그 슈퍼 서바이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레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블루마운틴님, 집에서 정치 이야기는 절대 안 합니다. 얼마 전에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어, 영원한 우파다 하고 선언했더니 깨갱하더라고요. 드디어 자식들한테 한판 고래고래 소리지만 난 영원한 우파다. 그랬더니 완전히 꼬리 내렸어요, 자식들이.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아. 나의 본 모습을 안 밝히는 방법도 지혜로운 방법이고 때에 따라서는 한동훈처럼 명확하게 자기 스탠스를 밝히는 것도 아주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아요. 예. 저는 주로 후자를 택하죠. 명확하게 내 스탠스를 밝게. 그러니까 내 방송을 보면 이렇게 막 극과 극이야. 이 좌파하고 이 까짜 우파들은 막 미치려고 그래. 댓글 쓰는 거 보면 막 미쳐 돌아가. 얘네들이 광기가 나갖고, 완전 난리가 나. 어떻게든지 못 잡아먹어갖고 뭐 가진 욕을 다 해. 그 댓글에다가. 물론 뭐 저는 말씀드린 대로 캡처하고 그다음에 신고 폭력 뭐 이런 거 뭐 테러 조장 이렇게 막 신고하고 그다음에 지운다. 네, 이거죠. 예. 예. 아, 아이고 오늘도 1시간 40분 방송을 했는데 여러분 그 즐거운 설 연휴 이제 시작이잖아요. 설 연휴가 내일이 이제 설날이잖아요. 1월 1일에 그러니까 즐거운 설 연휴 맞이하시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세뱃돈도 많이 주시고 그러면서 올해의 덕담은 뭐야? 한동훈과 윤석열을 찍어야 된다. 그러면 내년에는 세뱃돈 더 많이 줄 수 있어. 이렇게 올해의 덕담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또 내일 제가 말씀드렸죠. 이재명이 슈퍼 서바이버지만 정말 이 살아남는 데는 정말 천재적인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만 우리 천재 한동훈 100년에 한 번 나타나는 그 귀인 천재 한동훈에는 왜 필패할 수밖에 없는가? 반드시 질 수밖에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내일 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멤버십 방송으로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또 내일 저녁 8시에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